저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난주에서는 방송에서 퀴즈를 통해서 이제 핀란드의 약국 이용하기에 대해서 함께 풀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약국에 가서 어떤 약을 미리 이제 상비약으로 준비해두면 좋을지나 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주실 팁 같은 것들을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박사님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약국에 가서 약 하나 고르는 거가 정말 쉽지가 않죠. 맞아요.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든 한국이든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단 핀란드에서 살기 때문에 핀란드에서 그래도 전문 의약품은 무조건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집에 놓고 지낼 수 있는 상비약, 네. 뭐 상비약이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약들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거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다 나온 부분인데, 약을 보통 이제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이제 진단서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받아갖고 오신 경우에 예를 들어 보통 한 3일 아니면 일주일치 약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뭐 긴 경우엔 2주일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약을 드시면 일주일치를 예를 들면 한 3일 정도 드시면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맞아요. 4일쯤 되면은 까먹고 약을 안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커요, 되게. 그래서 선생님이 넉넉하게 주셨구나. 뭐 모자랄까봐, 잃어버릴까봐. 맞아. 그래서 다음에 넉넉하게. 먹으라고. 그렇죠. 다음에 먹으라는 거야? 일주일치를 그냥 주셨겠거니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래서 집에 보면은 먹다 남은 약, 옛날에 처방받은 건데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봉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약은 몸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체내에 퍼지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체내에서 쓸려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산처럼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약을 체내에서 효과를 보려면 50% 이상의 농도가 나오게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6시간 동안 존재하다 6시간 만에 빠져나간다고 치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간은 3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간 지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3시간 정도 되면 빠져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매 4시간마다 드세요, 3시간마다 드세요, 6시간마다 드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약을 먹고 그 약이 다시 체내에 들어가서 녹아서 이제 퍼지는 시간과 앞서 먹었던 약이 떨어져 나가는 약이 서로 교차해서 50% 이상을 유지하는 그 구간을 공부를 해요. 다 연구를 해서 이 약은 4시간마다 드세요는 그 말이 뭐냐면, 적어도 4시간 후에 하나를 먹어야지만 내 몸속에서는 50% 이상 농도가 유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 맞춰 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항생제 내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쉽게 제가 이제 저희 연구할 때 보면은 어떤 특정 약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런 도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암세포 같은 걸 만드는데, 특정 항암제에 내성이 있는 암세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냥 정말 손쉽게 그러니까 암세포한테 약을 줘요.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면 100개의 세포가 있으면은 한 10개에서 5개 정도 살아남아요. 그럼 그 상태로 죽지 않은 정도로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네들이 내성이 생기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많은 용량을 쳐도 애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내성 세포를 만드는데, 사람 몸도 똑같아요. 저희가 일주일치 약을 받은 이유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3일, 4일 내에 모든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애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박멸시킬 때까지 일주일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뭐 몸 괜찮아졌는데 나는 젊어서 좋아, 뭐 난 약이 잘 받네 해서 3, 4일 드시고 끊으시면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거로부터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신 약들은 약 봉지를 끝까지 다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드실 때 제일 순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병원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시면 내가 지금 이런 약을 먹고 있고 언제 무슨 약을 먹었고
어떤 영양제를 먹었다까지 말씀하시는 게 좋고, 이게 어떤 때 많은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님들 어머님들 이제 혈액순환제라고 드시는 약들이 많죠. 혈액순환제 중에 보면 혈액순환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엔 그 피가 되게 뻑뻑해지기 때문에 묽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약 성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혈압약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드셨는데, 물론 처방도 받고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가서 이빨 뽑는다던가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피가 안 멈춰요. 아, 그치. 응고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특별히 드시는 약 있어요? 뭐 별 드는 거 없고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늘상 드시는 약이고 혈압약이야 뭐 그렇게 뭐 아니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이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 특히나 부모님들 모시고 가시면 최근에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항상 식탁 위에 있는 약봉지들을 꼭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뭐 점쟁이도 아니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가장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다시 이제 핀란드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약들이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제 감기약이겠죠. 그렇죠. 감기약 하나 정도는 집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기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감기 증상으로 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 있는 거예요. 아, 슬프다. 그래서 목감기약이라고 하면 목이 아프기 때문에 목을 아픈 거를 낫게 해주는 성분들과 뭐 균을 잡아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먹는데, 한국처럼 종합감기약이라는 게 여기선 존재하지 않죠. 네, 그렇죠. 맞아. 종합감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 아프면은 요거 먹고, 목 목용, 막히면은 그쵸. 기침용, 칙칙하고 기침하면 다 따로 있죠. 그 종합감기약에 보면은 말 그대로 콧물 나는 거 잡아주는 거, 열 나는 거 잡아주는 거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그럼 하다 보면은 종합감기약에도 보면은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또 잘 몰라서 종합감기약을 드시는 도중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난다고 타이레놀 또 드시면은 아이고. 과부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급적이면 성분을 좀 보시는 게 중복 복용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목감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품 이름은 뭐 바쁘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홍보는 아니니까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여러 개 골라본 건데, 이제 바쁘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 4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뭐 복잡한 거 빼고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소 마취제 성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항균제, 뭐 항생제, 그다음에 또 스트랩실에 들어가는 성분이랑 똑같은 거, 이런 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성분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트랩실을 드시면서 이 약을 드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트랩실 드실 바엔 이게 낫고, 제가 목감기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국소 마취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감기가 오면 목이 아파서 침 삼키기 힘들고 하는데 이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그렇구나. 난 또 나은 줄. 근데 대신에 이 약이 정말 재미있는 게 네. 항균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생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에는 이제 전문 항생제가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이게 그람 양성분, 음성분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특정 진균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약을 좀 드시면 그래도 목이 아플 때 당장 침 삼키고 힘들 때 좀 드시면 괜찮고, 그다음에 이 약의 경우에도 5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뭐 한 시간에 하나씩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사님께 한번 더 여쭤보는 거는 꼭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물로 같이 삼키는 알약이 아니라 사탕처럼 녹여 먹는 거기 때문에 뭐 목 아플 때 사탕 대신에 하나씩 물고 계시면 좋은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 바쁘신이 집에 항상 있거든요. 그래요? 그건 진짜 목이 심각하게 아플 때. 네. 그리고 스트랩실은 사실 스웨덴에서는 그 핀란드에서도 그러나
마트에서 막 팔더라고요. 그쵸. 네. 그건 사탕처럼 먹다가 좀 심각하게 아프다 그럼 바쁘신으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날님께서 말씀하신 게 스트랩실만 먹다가 스트랩실 플러스 다른 거 들어가 있는 약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랩실 먹다가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렇죠. 바쁘신으로 진짜 못 감기다 싶으면. 그러니까 바쁘시에는 결국은 스트랩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을 이용하는 것 뿐이고 국소 마취제 때문에 통증을 잡아주는 거. 이게 참 재미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더 약간 심각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면 감기 초기에 이제 기침이 좀 나잖아요. 네. 기침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의 약 이름은 끄빌라, 뭐 끄빌라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진해 거담제 및 기침약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해 거담이 가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이게 음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감기 초기 증상 때 이런 목에 좀 이물감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기침을 이런 가벼운 기침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드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이게 화학적인 성분이라기보다는 핀란드 하면 또 유명한 게 쌀미약기가 있죠. 네, 쌀미약기가 결국에는 서양 감초인데 원래 이 쌀미약기 성분이 옛날에는 감기약으로 썼죠. 약으로, 예, 네.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액체로 되어 있고 쌀미약기 특유의 향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되고요. 제가 여기 또 그 안내서를 보니까 1세 이상부터 거기 사놔야 되겠다. 예, 복용이 가능한 약이고 특정 이제 나이와 연령 그다음에 킬로그램에 따라서 네. 복용 용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기침 시작한다 싶으면 네. 한 숟가락 먹게 되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해한다거나 네. 그것 때문에 기침을 가끔씩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지 않을까. 완전 굉장히. 혹시 그 두 MC 분들께서는 감기나 이런 것에 애용하시는 약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거의 다 나왔는데 그 말씀드렸던 테라플로 초기에 그걸로 잡거나 네. 그리고 방금 했던 박부신이랑 스트랩실 목 아플 때 그리고 코 막힐 때는 네나솔라라고 그 뭐냐면 코소금이에요. 코소금을 팩으로 팔아요. 약국에서.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비강세척제. 네네네네. 그것도 딴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쓰던 칙칙 뿌리는 거? 칙칙 뿌리는 거. 그건 두 개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칙칙 뿌리는 것도 생리식염수를 바탕으로 해서 뿌려서 이제 그 씻어내는 게 있는 게 있고 네. 이제 저희 이제 뭐 비강세척제라고 해서 맞아요. 물에다가 한 포 녹여서 잘 섞은 다음에 코 안에다가 이제 넣고서는 이제 뭐 한쪽 코에 넣고 다른 쪽 코로 이제 씻어내는 비강세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리식염수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생리식염수가 이제 뭐 체내에 있는 성분과 비슷하게 만든 건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수영장 가셔서 수영하시다가 코에 물 들어가서 말씀하시지 나 입에 물 들어갔어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나 입에 물 들어갔어는 찝찝해지만 코에 물 들어가면 막 아프고 쓰라리고 네. 그래서 그 전해질 농도를 맞춰갖고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 생리식염수를 액체로 만드는 걸 팔았지만 그게 한번 따면 바로바로 써야 되고 해서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맞아. 지금은 네. 그 자리에서 한 포 따서 뭐 500ml 정도짜리 한 개 네. 넣어서 미지근한 물로 해서 씻어낼 수 있게끔 비강세척 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다든가 코가 좀 막힌다거나 하면은 바쁘신 먹고 막 이럴 때 비강세척을 좀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염증이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고 물론 열이 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열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네,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인데 기침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열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해열제로 안 잡히는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바이러스성, 세균성 감염 때문에 가는 거고 그런 경우에 항생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핀란드에서도 아이들이
열이 계속 나는데 해열제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마 이게 염증성 감염에 의한 게 의심이 되니까 세균 배양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쵸. 세균 배양 검사를 해요. 뭐 목 안에다가 스틱 넣어서 맞아. 그렇게 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양을 해서 어떤 게 자라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강세척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 구비하고 계시고 뭐 한 번씩 쓰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코 막힐 때 그걸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주는 게 따뜻한 물에 레몬 넣고 가글 하는 거. 잘하신다. 그냥 그 정도. 아니면은 또 어디가 아프지? 코, 목. 목 기침이죠. 뭐. 기침. 코 기침. 기침은 크밀라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용각산을 갖고 왔는데. 근데 용각산을 이제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조금 줬는데 울더라고요. 자꾸 줬어. 떼떼떼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침약 같은 경우에도 전문약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레실라나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약 성분들은 예전에 제가 댓글 달았던 약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독한 약들이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오늘은 제가 그런 좀 강한 약은 빼고 만만한 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끄딜라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원 관련해서 얘기를 한 개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핀란드에서의 병원은 112죠 기본적으로. 112. 그렇죠. 근데 112를 찾아보면 이제 112 안내하는 웨브사이트에 가보면 112에 전화를 언제 하느냐 생명이 위독한 순간. 생명이 위독한 순간. 그러니까 숨이 깔딱깔딱하다. 위독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112에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112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전문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변에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16, 117 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네. 116, 117. 이건 안 배웠어요 저희.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끊어서가 아니라 6개의 번호예요. 116, 117.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분께 설명을 들으니까 116을 해야 돼, 117을 해야 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16, 117을 한 번호로 누르시면 이게 이제 가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발 동동하는 상황에 도움이 되는데 메디컬 헬프라인 전화라고 해서 이제 언제 전화하냐면은 내가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응급실로 지금 뛰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말 밤 토요일 밤 11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응급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맞아. 그런 경우에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실 때 전화하시면 바로 여기 연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간호사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당직을 쓰시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시고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환자의 그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러이러한 이런 걸 해봤느냐 해봤다. 그러면 넌 지금 응급실로 가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너 어디 사니? 너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아이 전용 응급실, 어른 전용 응급실은 어디에 있으니 주소가 어떻게 된다 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짜예요. 전화가 24시간 가능하고. 그래서 이 116, 117 번호만 아시면 발 동동하시는 상황은 일단 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다. 근데 좀 핀란드에 거주하신 지 좀 되신 분들 경우에 이제 EID라고 하죠. 일렉트릭으로 자기 신분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시다고 하면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테르브스켈라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본인 인정하시고 들어가시면 간호사하고 채팅이 됩니다. 1대1로. 물론 피너로 시작을 하죠. 모의 하면서 이제 피너로 나오는데 영어로 해도 되냐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핀란드 사람들 영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영어로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116, 117에 전화하긴 조금 그렇고 애매한데 그래도 궁금할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하시면 뭐 자세한 이야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뭐 따뜻한 물을 먹여라, 뭘 해라, 어떤 약 같은 경우가 약국에 있으니 된다 정도까지의 안내를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의 지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병원에 가시면 무조건 간호사 먼저. 그렇죠. 그리고 간호사가 판단해서 일반 의사, 일반의 전문의,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제네럴 닥터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를 가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채팅을 해주시고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는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레지던트 퍼밋 카드가 있으셔서 번호가 있는 경우는 이제 보건소나 병원 이용하는 거는 이제 금방 사실은 하실 수 있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잠깐 있다 가는 교환학생의 경우 그렇죠. 번호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아플 때 아니면 헬싱키 한가운데에서 아프거나 뭔가 다쳤을 때 어디를 가야 되냐고 많이 묻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헬싱키 시내에서 여기 정도는 급할 때 그런 번호가 없을 때 갈 수 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행을 오셨다거나 유학생들 분들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 다 들고 오시죠. 그렇죠. 여행자 보험. 그렇죠. 여행자 보험도 드실 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병원 관련돼 있는 항목을 드실 때 이거는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행자 보험을 드실 때 기본적인 내용으로 드시면 병원비 설정이 되게 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몇천 원 정도만 더 내시고 특약사항으로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분명히 병원비 항목을, 진단비 항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주고 여행자 보험 드실 바에는 20만 5천 원 내시고 조금 더 돼서 병원비 항목을 좀 늘리시는 게 한 가지 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여행자 보험이 있으실 경우, 유학생 보험이 있으실 경우에는 병원비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립병원을 가시기보다 어차피 뭐 보험 처리 받을 건데 사립병원 가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핀란드에서는 여러 가지 사립병원 체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일라이네, 메일라인이 있죠. 꿀벌이라고 하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메일라인은 계열 아무데나 가셔서 그냥 뭐 여행 중인데 이만저만해서 아파서 왔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뭐 어차피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뭐 영수증 처리를 다 받으시고, 물론 가시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느냐를 물어보시고 이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한국 돌아가신 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서류 떼달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하니까 일단은 왜냐면 이게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 핀란드에서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약이나 병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관련돼서 조그맣게 글을 올리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걸 어떤 분이 보시고 여행 중인데 발목을 접질렸나 하셔가지고 병원을 가고 싶은데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느냐 해서 제가 가까운 병원, 제일 큰 병원이 이제 또오로에 있으니까 뭐 마침 계시는 곳도 시내 쪽이고 해서 사립병원 가셔서 여행자 보험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잘 처리하셔서 뭐 진료 받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행자 보험이 잘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얼굴에 풍을 맞은 거예요. 구안화서 맞아. 되게 웃겨요. 그게 뭐예요? 얼굴이 틀어져요. 이렇게. 한쪽이 눈도 안 감기고 코도 벌렁 안 되고 웃을 때 입 확 돌아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를 갔어요. 한의원을 갔어요. 중국 사람이 가는 아일랜드도 그게 있더라고요. 한 번 갈 때마다 100유로인 거예요. 그래서 토탈 10번을 갔고 한 3주 정도 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1000유로를 썼는데 그거를 내 부담금 10만 원인가만 내가 내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다 돌려받았어요. 그 영수증도 완전 조악한 영수증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분이 영어로 써주셨어요. 내가 증상이 어땠고 이거를 손으로 써주셔가지고 그거를 들고 한국에 와서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혹시 몰라서 안 해줄까봐 그때 이렇게 웃으면서 환하게 구안화사 걸려서 환하게 웃으면 되게 웃기거든요. 다 이렇게 다 돌아와서 그것도 셀피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가 되는 거죠. 네. 한국으로 치면은 소견서 먼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차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나 처방전이 나가면 의사 선생님의 고유한 그 의사 등록 번호가 있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마
저도 아일랜드에서 어떤 뭐 경찰에 리포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손으로 써주더라고요. 다. 그죠? 아 거기 원래 그런가? 되게 아날로그.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나도 이거 과연 홍화 간이용 수준이야? 그러니까 차를 렌트해서 갔는데 번호판이 태풍 맞아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홍수에 쓸려가지고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서 보험 처리하려고 경찰서에 갔더니만 막 적더니만 자기 이름 적고 자기 전화번호 적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좀 신기한 나라긴 했어요. 예. 격식을 한다지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네, 그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와, 고맙습니다. 진짜 1부와 2부에 걸쳐서 지금 엄청난 꿀 정보들이 쏟아졌는데요. 이거 유료 콘텐츠로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무료로 근데 하긴 이런 건 공공정보로 또 여러분이 많이 아시면 좋으니까 진짜 유익한 시간이고 저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오늘.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출연해주신 권 박사님. 처음 안 같아.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딱 1분 약간 어색하더니 우리가 어색했지 박사님은 어색하지 전혀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네, 어떠셨는지 그래도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4개의 핀란드는 지난 2018년 3월 달에 파일럿 방송을 했죠. 어떡해. 애청자 인증. 근데 이걸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핀란드에 온 시기가 딱 그맘때쯤이었어요. 2018년 3월 달.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약간 동기동창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막상 듣기만 하다가 와서 같이 참여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두 분 MC들의 또 이런 에너제틱한 부분들을 제가 좀 좋은 기운을 많이 가게 돼서 받고 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지낼 때 아프면 가장 고생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보다 발품 먼저 좀 팔았던 거 조금 더 많이 찾아봤다는 거 그런 정보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나왔던 것이었고 아무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약이 있는데 핀란드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블로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핀란드 포닥이 맞죠? 네, 핀란드 뭐 포닥생활, 뭐 핀란드 포닥 뭐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건데 그냥 제가 그걸 왜 쓰냐면은 저도 기억을 다 못해서 한 번 찾았던 노력을 날리기 아까워서 저도 가끔씩 보면 무슨 약이지 싶어서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긴 하는데 뭐 약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제가 포닥을 하다 보니까 포닥 관련돼 있는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한 번씩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그다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약 관련돼 있는 거 댓글이나 이런 거 하시면 저도 가끔씩 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하고요. 오늘은 사실 제일 전문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되게 관심 분야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밀덕이시라고 밀리터리 덕후시고 그러니까 대중문화나 뭐 TV 같은 거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예 약이랑 상관없는 주제로 한번 모셔보면은 또 다른 입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꽂혀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 재밌겠다. 또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연구실에서 말도 못하고 어떡해. 일만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정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내기의 핀란드의 MC 날, 저는 MC 똔뚜, 저는 권 박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